오늘은 의료자문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최근 점점점 더 문제시 되고 있어서 되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의료자문이 뭐냐, 내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에서 의무기록 사본이랑 방사선 CD라든 CD를 가지고 보험사 자문의한테 이 보험금을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만큼 줘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을 의료자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료자문의는 의료자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보험사가 원하는 결과를 피드백을 안 줬을 때 그 자문의한테 당장 비난은 안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일이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자문 비용이 꽤 큰 의사들도 많아요. 월급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이 의료자문은 어쨌든 좀 편향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조사자가 나와서 의료자문 동의서를 해주셔야 이 심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심사 못 해드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동의서를 받아간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해주셔야 할 게 아니라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자문을 맡긴단 말이에요. 장애가 합리적이냐, 맞느냐, 아니면 이 수술이 보험금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피보험자분이나 계약자분이 보험사 조사자한테 물어봐서 소견서를, 원하는 소견 내용을 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내 주치의가 우선이잖아요. 나를 수술하고 또는 나를 그동안 봐왔던 의사가 제일 정확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내 주치의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해서 소견서 내용도 보험사에서 사실 정한 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이 문구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 조율하자 라고 해서 뺄 거 빼고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무조건 보험사에서 원하는 질문, 원하는 의사 다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걸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다 따라가시지 마시고 받아서 소정하시고 협의하셔서 소견서를 만들어서 주치의한테 먼저 받으시고, 그 주치의 소견서를 냈는데도 여기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의료자문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치의가 소견서를 거부하거나, 보험사에서 무리한 소견서를 요구할 때는 거부할 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사에서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상식선에서 궁금한 부분은 주치의한테 물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의료자문을 가는 건데, 의료자문도 갔을 때 질문을 같이 협의해서 가야 되고요. 어느 의사,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도 협의를 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의료자문을 추천하진 않는데, 의료자문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소송 갔을 때 불리한 자료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자문은 웬만하면 회피를 하시고, 근데 정당한 질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의를 하시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 주변에 저뿐만 아니라 손자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변호사 사무실도 있을 건데, 충분히 알아보시고 가시고, 일단은 주치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라도 물어보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주치의를 꼭 만나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작년 안에 이제 의료자문을 활용해서 보험금을 아예 안 준 회사가 1위가 손해보험인데, 자료를 보면 손해보험은 9.65%를, 즉 청구해서 10건 중에 1건을 의료자문 받아서 면책은 한 푼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1위가 이제 이 보험사인데 10건 중에 1건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그마치 10%에 가까운 9.65%를 안 준 회사가 1위를 했고, 나머지는 6%, 5% 이렇게 안 주고 있어요. 다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의료자문을 받아서 삭감 일부만 주는 거죠. 100만 원을 청구했으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삭감 처리를 한 회사 1위, 2위 회사가 30%대예요. A 회사 보험이 1, 2위를 했는데, 그러면은 10건 중에 3건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지급률까지, 즉 면책 돈 아예 안 준 것까지 하면은 거의 10건 중에
세네 건을 그냥 안 주거나 자문받아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의료자문 제도가 정말 보험사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안 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하나 이용하는 수단이냐, 이건데, 이건 통계치라든지 뭐 실무자들 의견만 들어봐도 이거는 사실 공정한 싸움이 아니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결과는 어쨌든 안 주거나 삭감하는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이것만 봐도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료자문을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소송 가서도 불리하게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의료자문 제도라는 걸 보험사가 얼마나 악용하고 있냐면, 뉴스도 많이 나오다시피 잘 주고 있다가 손해율, 즉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경향이 발생한다. 그럼 그 아이템을 잡아서 의료자문 다 맡겨서 안 주는 방향으로 결과를 뺀 다음에 안 주거나 삭감하거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뉴스라든지 그런 보험사가 하는 거 보면 약관에도 안 나와 있는 거를 갑자기 내부에 규정을 만들어서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약관에 안 나와 있으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약관이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으면 무조건 피보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다 유리하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피보험자한테. 근데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없는 규정 만들어서 삭감하고 안 주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즘 갑상선이라든지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단체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 백내장을 진단하기 위한 뭐 세극등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검사에서 사진은 안 남겨놓고 차트에만 검사 결과를 기재했다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백내장이 심하지 않고 경증이기 때문에 안 준다. 경증을 떠나서, 경중도를 떠나서 무조건 있으면 진단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안 주고, 물론 비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요즘 이 의료자문 제도를 악용을 하는 거죠, 보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의료자문은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중하게 동의해 주시고, 만약에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동의 안 해줬기 때문에 심사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궁금한 부분이 뭐냐를 물어봐서 그거를 주치의한테 먼저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진행할 명분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치 소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만나보시고, 그렇게 해결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보험사에서도 무조건 뭐 막무가내로 명분을 통해서 안중을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꼭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자주 발생하는 것들 중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 즉 여러분들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 검진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나라에서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검진을 시켜주는데, 내시경을 뭐 2,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보통. 그때 꼭 필요한 상식, 생각보다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좀 챙겨서 보시라 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시경 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